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고조 사토루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는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주술회전 원작은 이타도리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만약 현대 최강의 술사 고조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어 고조 몸에 스쿠나가 공존하게 된다면 어떤 재밌는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만들어봅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주술사 가문에서 3대 명문 가문 중 하나라고 불리우는 고조 가문에서 300년 만에 태어난 천재 고조 사토루. 그는 무한 술식과 유관을 가지고 압도적인 존재로 자라났죠. 이미 고등학생 시절에도 그 시점 최강이라고 불리우던 치쿠모 유키와도 맞먹을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압도적인 존재로 자랐다 보니 그동안 자신의 적수가 되는 상대를 만난 적이 없었기에 그건 자연스럽게 그를 자신만만하게, 다른 말로는 오만하게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그러던 중 아마나의 리코라는 여중생을 경호하는 임무에서 제닌 가문 출신의 주술사 킬러 후식으로 토우지와 맞붙게 되었고, 토우지의 노련한 전략에 당해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순간에 비로소 주력에 대한 모든 이치를 깨닫고 유관을 통해 입자 단계의 주력까지 조정하는 법을 깨우쳤죠. 그 힘으로 고조는 반전술식을 시전에 되살아나게 되었고, 그 이후 다시 토우지와 맞상대해 그를 발라버렸습니다. 반전술식까지 깨우쳐 무한으로 무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고조는 그야말로 명실상부 현대 최강의 술사가 되게 되었고, 그 이후 주술계에서는 국가 단위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한 능력을 지닌 술사들을 특급 술사로 분류하게 되었죠. 처음 특급으로 임명받은 것은 츠쿠모 유키, 그 후 고조 사토루와 그의 절친이자 주령 조수를 사용하는 게토 스구루가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 게토는 혼자서 압도적인 실력이 된 고조에 대한 질투와 약하고 능력 없는 비술사를 지키기 위해 희생되는 주술사들의 모습을 보며 결국 흑화되어 버리고 말았고, 주술사들만의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비술사인 자신의 부모와 여러 비술사들을 죽여주저사가 되었죠. 그 후 고조는 게토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고조가 게토에게 비술사가 없는 세상을 만든다는 건 실현 불가능한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일침을 했습니다. 그때 게토는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일 텐데 나는 내가 아니라서 그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치부하는 거냐며 웃고 있지만 공허한 눈빛을 보냈고, 고조는 게토의 그 눈빛에 더 이상 그를 쫓을 수가 없었죠. 그 뒤 고조는 단순히 강해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주술사와 비술사가 구분되지 않는 세상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술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에 주령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주령은 저주의 기운이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저주의 기운을 통제할 수 있다면 주령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주술사가 나설 일도 없을 것이니 비술사와 주술사가 구분되지 않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 뒤 고조는 저주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고전 서적을 읽게 되었고, 천년 전 저주의 왕이라고 불리웠던 료멘 스쿠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술사들끼리의 싸움이 한참이던 시절에 스쿠나는 술사와 주력 모두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며 사회의 혼란을 바로잡았었는데, 그의 주력은 20개의 손가락으로 나뉘어져 여전히 강한 주력을 내뿜고 있다고 했죠. 고조는 그에 관심이 생겼고 주술고전 안에 있는 줌을 보관함에 스쿠나의 손가락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몰래 비밀 금고에 들어가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를 마주했습니다. 그 손가락에 있는 붕대를 풀자 확실히 위험한 주력이 뿜어져 나오는 걸 알았지만, 고조는 이 정도의 주력은 자신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때 비밀 금고의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고조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꺼낸 걸 들키면 큰일 난다는 걸 알았기에 급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스쿠나의 손가락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문지기는 고조에게 이곳은 관계자 외에 출입금지라며 따끔하게 혼냈고, 고조는 죄송하다며 그냥 호기심에 들어와 본 것뿐이라고 변명했죠. 그런데 스쿠나의 손가락이 고조의 몸 안으로 들어가자 본능적으로 주술고전 안에 스쿠나의 손가락 몇 개가 더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일단 밖으로 나가게 된 고조. 그 순간 몸 안에서는 엄청난 저주의 기운이 톡처럼 퍼졌고, 고조의 눈빛이 변하며 스쿠나가 깨어나게 되었죠. 스쿠나는 드디어 천년 만에 다시 세상에 깨어났다며 예전처럼 이 시대도 모두 공포에 떨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쿠나는 뭔가의 위화감을 느꼈고, 이 몸의 주인에게 몸의 주도권이 다시 넘어가려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니 고조가 여유로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내 손가락을 삼키고도 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녀석이 있다니 신기하다며 얌전히 몸의 주도권을 내게 넘기라고 했죠. 그러자 고조는 뺏을 수 있다면 뺏어보라며 여유롭게 도발을 했고, 스쿠나는 고조에게 곧바로 보이지 않는 참격인 카이를 날렸는데, 고조는 여유롭게 주력으로 그것을 상쇄시킨 뒤 스쿠나에게 접근해 그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스쿠나는 아무리 자신이 손가락 한 개 정도의 주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도 보통의 술사들은 다 제압할 수 있는데 압도적으로 자신이 이 술사에게 밀리고 있다는 사실에 열이 받았죠. 고조는 천년 전 최악의 저주라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다며 얌전히 내 몸 안에서 잠들라고 하며 스쿠나에게 아우를 날렸고 고조는 자신의 몸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고조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몸에 흡수하게 되자 확실히 이전보다도 주령들에 대한 탐색 능력이 높아졌다는 걸 알았고 저급 주령들은 싸우기도 전에 이미 고조에게 굴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걸 알았죠. 그의 고조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더 몸에 흡수하게 된다면 자신의 이론대로 모든 주령들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우선 스쿠나의 손가락이 확정적으로 있는 주술고전의 비밀금고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주술고전의 선생님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고조는 스쿠나의 손가락에 대해 더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 곧바로 스쿠나의 손가락을 대량으로 삼켜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나씩 흡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3개까지 몸에 흡수하게 되었죠. 하나씩 삼킬 때마다 스쿠나가 몸 안에서 주도권을 찾으려고 까불었지만 그때마다 고조는 주력으로 찍어 누르며 잠잠하게 만들었고 스쿠나는 고조에게 반드시 내 녀석을 죽여버리겠다며 악을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엄청나게 위험한 원령이 나타났다는 주술계의 보고를 받고 어떤 한 고등학교로 출동하게 된 고조. 그곳에는 동급생들을 사물함에 처박아 버린 오코츠 유타와 그의 곁에 과주원령 리카가 서 있었습니다. 고조는 이 정도의 주력을 가진 리카와 함께 있는 유타를 보고서 흥미로워했는데 유타는 고조를 보며 당신도 저랑 비슷하게 위험한 존재가 곁에 있네요 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유타가 스쿠나의 주력을 읽었다는 걸 알아챈 뒤 역시 범상치 않은 아이라는 걸 알았고 나는 너와 다르게 이 녀석을 통제할 수 있다며 너도 그 원령을 통제하고 싶다면 주력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손을 내밀었죠. 그런데 그 순간 리카는 고조가 유타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판단해 고조를 향해 공격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리카의 팔은 고조의 무한 앞에 막혀버렸고 고조는 이 원령을 제거해줄 수 있는데 그러길 원하느냐고 물었죠. 유타는 당신처럼 나도 리카를 통제하고 싶다고 했고 고조는 좋은 대답이었다며 리카를 제거해달라고 했다면 너를 죽이는 방법을 썼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유타는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고조의 밑에서 주력을 다루는 법을 배웠죠. 그런데 그 유타가 가지고 있는 리카의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게토는 주저사가 된 이후 반성교라는 종교 집단을 장악한 후 사람들에게서 주령들을 모아왔는데 그 주령들을 이용해 비술사들을 모두 죽여 주술사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었고 유타를 포섭해 그 강력한 힘을 쓰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술사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령들을 풀었고 주술사들은 모두 그 주령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출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백기야행. 고조는 게토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에 의문을 품었고 유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조를 미겔이 흑승으로 막아섰고 고조는 방해하지 말라며 빠르게 미겔을 좁히기 시작했죠. 미겔이 목숨만은 부지하려고 빤스런을 치자 곧바로 고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게토는 이미 고조의 제자들을 빈사 상태로 만들어놨고 유타와 본격적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고조는 아직 유타가 게토를 상대하는 건 이른데다가 친구였던 자신이 끝을 내줘야 한다는 생각에 게토를 막아섰습니다. 게토는 자신의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며 결국 나를 막아선다면 널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고조를 향해 주령을 꺼낸 뒤 공격을 했습니다. 게토가 고조를 상대하기 위해 꺼낸 주령들은 모두 상대의 술식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령들이었고 게토는 무한히 중화된 틈을 노려 파괴력 높은 특급 죽으로 공격을 했죠. 고조는 그런 게토의 전술에 방어하는 데에 급급했고 게토는 오랫동안 고조를 이기기 위해 준비해놨던 것이 먹혀 들어가자 고조가 여전히 오만하게 살아 실력이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고조의 눈빛이 변했고 무한을 중화시키던 주령들은 순식간에 갈기갈기 베어져 버렸죠. 게토는 고조가 쓰는 술식에 대해 전부 알고 있었지만 저런 술식을 쓰는 건 처음 받기에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 고조는 게토와 싸움이 시작되고 무한을 중화하는 주령들이 공격을 해오자 마음이 무척 혼란스러워졌는데 머리로는 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친구라고 생각했던 게토가 오로지 자신을 쓰러뜨리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에 무언가 큰 배신감이 들었던 거였죠. 그래서 실력 발휘를 해 게토를 박살내버리려고 했고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 주령들을 없애는 건 쉬웠지만 지난날에 게토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자꾸 마음을 어지럽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조의 마음의 틈을 읽은 스쿠나가 고조의 몸의 주도권을 뺏기 위해 움직였고 내 녀석이 할 수 없다면 내가 대신해 줄 테니 몸을 이리 내놓으라고 했죠. 그렇게 고조는 마음이 약해져 결국 스쿠나에게 주도권을 넘겨줬고 스쿠나는 고조의 몸으로 쓰는 자신의 술식인 어주자의 성능에 꽤나 놀랐습니다. 분명 자신의 완전체 상태보다는 주력 총량은 훨씬 떨어지지만 유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주력을 출력할 수 있었고 확실히 고조가 재능이 넘치며 자신의 손가락을 먹고도 몸을 완전히 뺏기지 않은 이유를 알겠다고 생각했죠. 게토는 고조의 모습에서 어떤 위화감이 느껴졌기에 너 정말 고조가 맞냐고 물었는데 스쿠나는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며 어서 나를 즐겁게 해달라고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게토는 그의 다시 주령들을 꺼내 공격을 했는데
어째선지 고조의 몸 주변에는 무한 베리어가 펼쳐져 있지 않았고 고조가 무한을 스스로 해제한 건가 싶은 마음에 지금이 기회라며 공격을 마구 퍼부었죠. 사실 스쿠나가 일부러 고조의 상전 술식을 해제한 상태였는데 지금 상태는 스쿠나의 주력이 부족한 상태라 무한을 두른 채로 어주자 술식을 쓸 수가 없었고 오랜만에 온전히 자신의 술식을 느끼고 싶었기에 무한을 해제하고 어주자를 썼던 거였죠. 그렇게 게토의 주령들이 스쿠나에게 다가오자 스쿠나는 카이로 전부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게토를 향해 빠르게 접근해 주력으로 강화한 펀치로 폭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게토는 피를 토하며 고통스러워했고 스쿠나는 좀 더 재밌는 걸 보여주라며 도발을 했죠. 그의 게토는 자신이 모은 수천 마리의 주령들을 웅축해 날리는 극번 소용돌이를 시전했고 스쿠나도 그에 맞춰 푸가를 시전했습니다. 스쿠나는 푸가를 시전하면서 유쾌하다는 듯이 웃었는데 확실히 이 몸으로 푸가를 시전하니 마치 원래의 몸으로 쓰는 것만큼 빠르고 강력하게 된다며 이 몸에 내 손가락 20개를 다 넣으면 얼마나 더 강해질지 기대된다고 했죠. 그렇게 게토의 극번과 스쿠나의 푸가가 부딪히자 주변은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고 두 주술은 서로 상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게토는 자신의 최대 출력의 주술이 상쇄되어 버렸다는 것에 놀랐는데 그 순간 스쿠나의 카이가 날아와 게토의 몸을 반으로 갈라버렸죠. 스쿠나는 일부러 고조의 유관의 능력을 실험하기 위해 딱 극번과 상쇄될 만큼의 푸가를 실시간으로 조정해 쐈던 거였습니다. 스쿠나는 게토에게 내 녀석의 꿈이 비술사가 없는 세상이라는 걸 안다며 내가 비술사들을 모두 죽여 네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죠. 다만 주술사도 모두 평등하게 죽여줄 거라고 사악한 웃음을 지었고 게토는 죽어가면서 방금 공격으로 확실히 알았다며 고조가 다른 녀석에게 몸을 뺏기는 건 상상도 안 해봤다고 그 녀석도 사실 별거 없다는 말을 끝으로 사망하게 되었죠. 그때 그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유타가 고조를 걱정스럽게 불렀는데 스쿠나는 유타를 향해 사악한 미소를 지었고 이제는 내 차례구나 꼬맹이라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고조의 몸에 있던 스쿠나가 유타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간 뒤 그를 향해 손가락을 튕기며 카이를 시전했는데 어째선지 참격이 날아가지 않았고 스쿠나의 내면에서는 고조가 유관을 부릅뜨고 이제 그만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하며 스쿠나를 쳐냈죠. 스쿠나는 그의 일단 이 정도로 만족하겠다는 표정으로 물러났고 고조는 게토의 죽음을 보고서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싸움을 보고 난 유타는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 더욱더 단련을 했고 결국 리카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었죠. 그리하여 유타는 교토 고전과의 교류에서 혼자 교토 고전의 모든 학생들을 발라버릴 정도였고 그렇게 유타는 특급 술사로서의 자리를 자신의 힘으로 유지했고 주술계 상층부의 의뢰를 성실히 받으며 해외로 잠시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신입생으로 토우지의 아들인 메구미가 들어오게 되었고 메구미는 스쿠나의 손가락이 나왔다는 제보를 받은 뒤 그 정보를 따라 어떤 고등학교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오컬트 동아리에 철없는 학생 몇 명이 스쿠나의 손가락 붕대를 풀어버리는 바람에 주령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려들어 함께 있던 이타도리 유지라는 소년이 그 주령들을 상대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메구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인질로 잡혀있는 학생들을 신경 쓰는 바람에 빈틈이 생겨 주령의 공격에 당하고 말았죠. 그때 한 주령이 스쿠나의 손가락을 집어삼키려고 했고 메구미는 주령이 그걸 삼키면 안 된다고 소리쳤더니 이타도리가 뛰어가 그 손가락을 대신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령들이 모두 폭발하듯 터져버렸고 이타도리 앞에는 어느새 고조가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고조는 미리 사과하겠다고 한 뒤 이타도리의 폭부를 툭 쳤고 이타도리는 우욱하며 곧바로 손가락을 토해냈습니다. 고조는 이타도리에게 이건 일반인이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하며 손가락에 묻어있는 이타도리의 침을 메구미의 옷에 쓱쓱 닦은 뒤 이건 내가 보관하겠다고 하며 가져갔죠. 이타도리는 사실 이번 일에 휘말린 것뿐인 학생이었기에 이번 일을 비밀로 해달라는 메구미의 부탁을 받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노바라라는 여학생이 고전에 전학 오게 되었는데 고전은 최근 들어 스쿠나의 손가락과의 공명이 자주 일어난다는 걸 알았고 그 손가락에 이끌린 주령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다는 것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내팽겨치고 우선적으로 그 손가락을 회수하러 다녔죠. 물론 고조도 특급 술사였기에 주술계 상층부에서 따로 임무를 내려줬지만 고조는 그 임무를 하지 않고 스쿠나의 손가락만 찾으러 다녔기에 상층부 술사들은 매우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실력적으로 압도적인 고조이기에 상층부 술사들은 함부로 고조에게 뭐라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어떤 소년원에도 주령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고조는 그쪽에서 스쿠나와 공명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그곳으로 가 특급 주령을 마주치게 되었죠. 그 특급 주령은 고조를 발견하자 빠른 속도로 뛰어와 공격을 했지만 고조의 무한에 쉽게 막혀버리고 말았고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던 그 주령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의 고조는 내면의 스쿠나에게 너의 손가락을 먹은 주령들은 원래 저렇게 지능이 떨어지는 거냐고 조롱했고 스쿠나는 그에 씩 웃으며 확실히 내 손가락을 먹은 내 녀석의 지능도 떨어지는 거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며 받아쳤죠. 그 뒤 고조는 아카 한 방으로 그 특급 주령을 터쳐버렸고 손가락을 회수한 뒤 몸 안에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손가락을 흡수할 때마다 깝쳤던 스쿠나가 잠잠했고 고조는 자신과의 격차를 깨닫고 더 이상의 저항은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된 건가 싶었죠.
그렇게 며칠 뒤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강력한 힘을 가진 주령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았고 차에서 내려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걸어갔는데 고조의 예상에 맞게 그 주령은 고조를 따라와 화염술식으로 공격을 해댔습니다. 고조를 공격한 것은 조고라는 이름의 특급 주령. 조고는 현대 최강의 술사라고 불리우는 고조를 상대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먹히는지 알고 싶어서 찾아왔죠. 그런데 고조는 이 주령이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고 주령을 통제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조는 그 주령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잠시 놀아줬는데 조고는 그런 고조를 보며 개빡치게 되었고 자신의 술식을 마치기 위해 영역 전개를 시전해 고조를 끌어들였습니다. 고조 안에 있던 스쿠나는 무한 술식만을 믿고 방어를 하지 않다가 꽤나 강한 영역 안에 갇혀버렸으니 이 싸움은 고조가 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조가 여기서 죽으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지기에 내가 도와줄 테니 몸의 주도권을 넘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뭔 개소리냐고 넌 구경이나 하라면서 영역 전개 무량공처를 시전했죠. 고조의 무량공처는 조고의 영역을 순식간에 집어삼켜버렸고 조고는 필중 효과에 걸려 무력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스쿠나는 고조의 무량공처의 성능을 보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정도 수준의 영역까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손가락을 다 찾는다고 해도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고조는 내면의 스쿠나에게 설마 내가 영역 전개도 못 쓸 거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겠지라며 스쿠나의 속을 팍팍 긁었고 스쿠나는 내 영역에 비하면 내 녀석의 영역은 하등하다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멀리서 조고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하나미가 술식을 쓴 뒤 조고의 머리통을 들고 빤스런을 했죠. 하나미는 고조가 갑자기 한눈을 팔고 있어서 가능했다며 계속 경계하고 있었다면 이대로 그가 소멸될 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조는 스쿠나에게 네가 말을 걸어서 저 녀석들을 놓쳤다며 푸들거렸고 스쿠나는 그런데 저 주령들은 동료처럼 행동했는데 저런 주령이 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죠. 고조 역시 확실히 특이점이 있다는 걸 알고 저런 주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도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한편 그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교토 고전과의 교류회가 열리게 되어 고전은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그것을 참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전 전체의 장막이 펼쳐지게 되었고 고조가 그 장막 안을 들어가려고 하자 결계가 거부를 했죠. 고조는 그 장막이 오로지 자신을 막는 용도로 쓰였다는 것에 저번처럼 자신을 노리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면의 스쿠나가 이 정도의 결계도 못 푸는 거냐고 조롱했고 고조는 꽤나 복잡한 술식으로 되어 있고 특별히 내 주령만 맡고 있어서 그렇다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풀 수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스쿠나가 지금 그 고전 안에는 저번에 만났던 특급 주령이 있다고 이대로 시간이 끌린다면 너의 하등한 제자들은 죽게 될 테니 잠시 내게 몸을 빌려주면 내가 이 장막을 깨주겠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확실히 스쿠나라면 자신과 다른 주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장막을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몸의 주도권을 잠시 넘겨줬죠. 스쿠나는 곧바로 자신의 주력을 이용해 장막을 깨트린 뒤 고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여러 명의 주저사가 있었기에 그들의 앞으로 빠르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뛰어난 술사들이었고 그 주저사들은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고조의 실력을 봐보자며 덤벼들었죠. 그의 스쿠나는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으며 카이를 시전해 그 주저사들의 사지를 순식간에 베어버렸고 감히 이 몸이 있는데 누가 최강이라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그 주저사들은 죽어가며 내가 고조 사토루 아니냐고 묻자 스쿠나는 그들에게 나는 고조 사토루가 아니라고 최강의 술사는 바로 나라고 했죠. 그러자 주저사들은 저 자식 너무 강하다 보니 정신병에 걸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숨을 거뒀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강한 주력을 포착해 하늘 위로 올라갔고 멀리에서 특급 주령 하나미가 보이자 하나미를 향해 카이를 날려 몸을 베어버렸죠. 하나미는 분명히 켄자쿠가 장막은 꽤 오래 지속될 거라고 했는데 벌써 깨지고 고조가 왔다는 것에 놀라며 일단 이곳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어딜 도망가려고 하느냐고 주력을 모아 엄청난 규모의 푸가를 시전했는데 그 순간 고조가 뭐하는 짓이냐고 몸의 주도권을 다시 뺏었고 스쿠나가 이게 무슨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내 녀석은 지금 그 공격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한다는 걸 간파했다고 했죠. 스쿠나는 몸의 주도권을 가져간 김에 수많은 술사들을 죽여 고조를 엿먹이려고 했는데 빠르게 간파당하는 바람에 아쉽다는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하나미는 무사히 빤스런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천년 전부터 활동해왔던 주저사로 다른 사람의 몸을 차지해 그 술사의 능력을 뺏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죠. 그는 스쿠나에게 살해당했던 게토의 몸에 들어간 상태였고 그의 목적은 텐겐을 모든 인간과 동화시켜 진화된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 계획을 위해 스쿠나의 주력을 나누어 주물로 만들었었고 스쿠나를 부활시켜 이 세상을 다시 공포로 몰아넣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는 금지된 비술로 주령을 한 단계 진화시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저번에 고조를 공격했던 조오고 그리고 하나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급 주령 마이토가 혼란에 빠진 주술고전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목적은 바로 스쿠나의 손가락을 훔쳐오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켄자쿠에게 돌아오게 된 마이토는 주술고전 안에
스쿠나의 손가락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켄자쿠는 그럴 리가 없다고 당황한 뒤 그러고 보니 고전의 장막도 금방 깨진 걸 보면 이 모든 걸 예측한 느낌이었다며 설마 자신과 내통한 교토 고전의 메카마루가 배신을 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켄자쿠는 메카마루의 본체가 있는 곳에 찾아갔고 메카마루는 자신은 정보를 흘리지 않았다고 억울해했죠. 켄자쿠는 배신자가 또 배신을 하는 건 흔한 일이니 이상할 건 없다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처리하라는 손짓을 하자 메카마루는 순순히 죽어줄 줄 아느냐며 자신의 로봇에 탑승을 했죠. 그때 이타도리가 빠르게 뛰어가 그 로봇을 흑섬으로 가격했고 메카마루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넘어졌죠. 메카마루가 다시 일어나 주력포를 시전했는데 그 순간 이타도리는 적혈조술 처녀를 시전해 메카마루가 주력포를 다 모으기 전에 몸통을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 관통력은 기갑 안에 있던 본체의 폭부까지 뚫어버렸는데 메카마루는 자신의 학교에 카모 가문이 학생이 있었기에 저건 카모 가문이 상전 술식이라는 걸 알았고 어째서 처음 보는 녀석이 그 기술을 쓰는 거냐며 당황했죠. 이타도리는 그 뒤 메카마루 쪽에 손을 뻗자 메카마루의 뚫린 복부에서 피가 가시처럼 뽑혀나오며 메카마루의 본체를 마치 가시에 찔린 고슴도치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메카마루는 엄청난 괴물술사가 나타났다는 걸 깨달아 이런 녀석과 싸워야 하는 교토 고전의 학생들을 걱정하며 결국에 숨을 거두게 되었죠. 켄자쿠는 이타도리에게 그 능력을 벌써 자유자재로 쓰다니 역시 내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칭찬했죠. 사실 이타도리는 켄자쿠가 스쿠나의 그릇으로 쓰기 위해 직접 만든 인물이었고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키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어째선지 곧바로 흡수가 되지 않았고 고조의 방해로 인해 손가락을 뱉어내게 되자 이미 다른 곳에서 스쿠나가 깨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켄자쿠는 이타도리의 몸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타도리의 몸은 스쿠나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설계되었다 보니 온갖 저주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였고 켄자쿠는 이타도리의 몸에 각종 저주의 술식을 집어넣어 강화시켰죠. 이런 이타도리의 몸에 스쿠나의 손가락까지 흡수시켰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타도리가 빠르게 성장을 하자 켄자쿠는 과거의 술사인 스쿠나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녀석을 스쿠나보다 더 강한 술사로 만들어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게 미래지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켄자쿠는 가장 눈에 가시인 고조를 봉인시키기 위해 시부야역에 거대한 장막을 펼쳐놓은 뒤 시민들을 위협했죠. 특급 주령들과 주저사들은 고조를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며 대기를 했고 고조는 주술계 상층부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시부야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주령들이 보였고 고조는 함부로 공격을 강행할 수가 없었죠. 그때 내면의 스쿠나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거라면 내가 이번에 저 녀석들을 모두 쓸어줄 테니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고조는 내 녀석이 필요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테니 얌전히 잠이나 자던가 닥치고 구경이나 하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이 세상에 절대라는 말은 없다며 시익 미소를 지었고 고조는 자신에게 덤벼드는 주령들을 싸늘하게 바라보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고조의 앞에 이전에 많았던 조고와 고전 교례를 습격했던 하나미, 주태구상인 초소가 등장해 공격을 했는데 그들은 모두 주먹에 영역 전열을 두르고 공격을 했기에 고조의 무아한을 중화시킬 수 있었죠. 고조는 이들이 고급 기술인 영역 전열까지 쓸 수 있다는 것에 흥미로웠는데 그 기술은 매우 까다롭기에 인간 이하의 지능을 가진 주령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 확실히 이 주령들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확신했죠. 조고와 하나미, 초소우는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고조에게 덤볐는데 고조는 무아한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만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거 아느냐고 주력으로 몸을 강화시킨 뒤 아오를 활용해 그들을 좁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변에 인간들이 많았기에 그들이 휘말려들까봐 큰 기술을 쓸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하나미와 조고, 초소우는 뒤로 빠지게 되었죠. 고조는 벌써 도망가는 거냐고 도발을 했지만 그들은 일부러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고 고조는 뭔가 다른 수가 있는 건가 싶어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철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문이 열리자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개조인간들이 튀어나와 인간들을 무차별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고조는 그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면의 스쿠나가 너는 여기에 있는 인간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없으니 내게 몸을 넘긴다면 시원하게 다 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조는 닥치라고 말한 뒤 인간들이 폐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무량공처를 아주 짧게 지어냈죠. 그 뒤 주변에 모두가 멈춰있는 시간 동안 개조인간들만 골라 없애버렸고 스쿠나는 그런 고조의 모습을 보고서 이건 기가 찰 정도로 미친놈이라며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극도의 집중이 끝나고 개조인간들을 전부 다 쓸어버린 고조는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어떤 이상하게 생긴 상자가 놓여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뒤쪽에는 이전에 분명히 죽었던 게토가 나와 인사를 했죠. 고조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분명히 게토가 죽은 걸 확인했다고 이건 환상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모든 감각이 그가 게토라고 알려주고 있었기에 멘탈이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켄자쿠는 그런 고조에게 게토인 척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했고 고조는 그 순간 게토하에 있었던 일화들이 뇌리에 스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켄자쿠가 꺼내놓은 특급 주물 옥문강이 발동이 되었고 고조는 어떤 속박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이건 너를 봉인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놓은 선물이라며 천년 후쯤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면 그때 보자고 했죠. 그렇게 고조의 몸에서 무언가가 옥문강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고 옥문강은 분명히 패문하게 되었는데 어째선지 고조의 몸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켄자쿠는 어째서 옥문강에 봉인되지 않은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크크 아주 훌륭하구나 켄자쿠 라고 하며 스쿠나가 고조의 몸에서 눈을 떴죠. 켄자쿠는 고조가 자신의 본명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어째선지 고조의 몸에서 스쿠나의 주력이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조의 몸에는 두 개의 영혼이 공존했고 옥문강은 하나의 존재만 담을 수 있었기에 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고조만 옥문강에 봉인할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는 고조의 영혼과 몸 둘 다 봉인이 되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스쿠나의 영혼까지 들어가야 했기에 고조의 몸은 놔두고 영혼만 따로 봉인을 하게 된 거였죠. 스쿠나는 켄자쿠에게 너에게서 내 손가락의 주력이 느껴지는데 어서 내놓으라고 했고 켄자쿠는 자신이 모아놓은 손가락 6개를 스쿠나에게 넘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당신은 지금 손가락 몇 개를 모았느냐고 물었고 스쿠나는 지금 6개를 모아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켄자쿠는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다고 이곳에 고전의 술사들이 모여들 텐데 그 술사들을 쓸어버리면 이 손가락 6개를 다 드리겠다고 했죠. 스쿠나는 불쾌하다는 듯이 감히 건방지게 그딴 제안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켄자쿠는 지금 일단 성금으로 손가락 3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두 번 말하게 하지 말라며 번쩍이는 육안으로 켄자쿠를 노려보자 켄자쿠는 스쿠나의 기세에 쫄아 어쩔 수 없이 6개를 전부 내놓게 되었죠. 스쿠나는 내 녀석이 그런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술사들은 전부 죽여버릴 생각이었다고 하며 그 손가락을 곧바로 흡수한 뒤 많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스쿠나는 건물 옆쪽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여고생 2명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녀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 곧바로 그쪽으로 이동했죠. 그녀들은 게토를 따르던 주저사였는데 게토의 몸에 어떤 다른 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았기에 게토의 절친이었던 고조에게 켄자쿠의 실체를 밝히고 그가 더 이상 게토의 시체를 능욕하지 않게끔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스쿠나는 씩 웃으며 자비 없이 그 소녀들을 베어버렸고 그녀들이 가지고 있던 손가락 2개를 흡수한 뒤 점점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기뻐했죠. 그때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된 주술사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고조를 보고 안심을 했는데 스쿠나는 그런 술사들을 향해 칼을 날려 곧바로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가 듣고 싶었다며 사악하게 웃으며 근처에 있는 인간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서 술사와 주령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서 그쪽으로 가봤죠. 그곳에는 특급 주령 다곤과 나나미 켄토, 제닌 나오비토, 제닌 마키, 후식으로 메구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의 영역 안에 있었고 메구미가 겨우겨우 자신의 영역으로 힘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곳에 스쿠나가 들어가 주력을 방출시키자 그 양쪽의 영역은 깨져버렸고 메구미 일행은 고조가 도와주러 왔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곤은 스쿠나를 보자마자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스쿠나는 그대로 하치를 씌어내 도망가는 다곤을 갈갈기 베어 죽여버렸죠. 그 모습을 본 나오비토는 역시 고조군 같은 3대 가문답게 훌륭한 실력을 지녔어 라고 하며 격려해주러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녀석이 3대 가문? 웃기는군 이라고 하며 카이를 씌어내 나오비토의 팔을 베어버렸고 나오비토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통스러워했죠. 나나미는 선배 이게 뭐하는 거냐고 경계를 하다가 스쿠나의 눈빛을 보고서 고조의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나미는 메구미와 마키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스쿠나는 빠르게 나나미에게 접근해 채술로 몸을 강타했죠. 나나미는 몸을 주력으로 강화해 가드를 해봤지만 스쿠나와의 주력 차이는 넘사벽이었기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메구미와 마키는 나나미의 말대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스쿠나는 보내줄 줄 아느냐며 그들에게 카이를 날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후식으로 토우지가 난입해 스쿠나를 향해 발차기를 했고 스쿠나는 무한을 두르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대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켄자쿠 쪽에 붙은 주저사 오가미 할멈이 자신의 손자에게 토우지의 혼을 강령시켰는데 토우지는 처녀 주박이라 그 강령수를 깨고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며 그 오가미 할멈과 근처에 있는 술사들을 죽이고 강한 주력에 이끌려 이곳에 온 거였죠. 그리고 하필이면 자신을 죽였던 고조가 눈앞에 있었기에 다시 한번 신명나게 싸우기 위해 뛰어들었던 거였습니다. 스쿠나는
자신이 기척을 느끼지도 못했다는 것에 재밌는 녀석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어디 실력을 보여달라며 토우지를 향해 빠르게 카이를 날렸죠. 그런데 토우지는 오감이 인간을 초월한 상태였기에 주력을 감지하는 능력이 주술사들보다도 뛰어났고 스쿠나의 카이를 본능만으로 피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아주 재밌는 녀석이라고 기뻐했고 토우지는 건물 사이로 들어가 기척을 감춘 뒤 뒤쪽에서 기습해 스쿠나를 공격했죠. 과거의 고조는 자신의 육안을 의지하다가 토우지의 움직임을 놓쳤지만 스쿠나는 고조와 다르게 야수가 동물을 사냥할 때처럼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며 싸우는 타입이었기에 그 역시 본능적으로 토우지의 공격을 가드를 했습니다. 토우지는 자신의 공격이 닿자 어째서 무한을 쓰지 않는 거냐고 설마 소실된 거냐고 물었고 스쿠나는 무한이라는 기술은 성능이 좋지만 그만큼 전투의 재미를 떨어뜨리기에 일부러 해제를 했다고 했죠. 토우지는 그때보다 시간이 흘러서 내 녀석도 성격이 변한 거냐고 물었고 스쿠나는 원래 나는 싸울 때 핸디캡을 두고 싸우는 걸 즐긴다며 토우지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스쿠나는 원래부터 채술에 엄청난 재능이 있었는데 고조의 육안을 통해 더욱 정밀하게 조정을 하자 토우지까지 압도할 정도의 강한 채술사가 되었죠. 토우지는 스쿠나의 주먹 한 방 한 방에 뼛속까지 데미지가 들어왔지만 토우지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스쿠나에게 몇 번의 반격을 성공했습니다. 스쿠나는 이 정도로 채술이 뛰어난 인간은 1000년 전에도 본 적이 없다고 토우지에게 이름을 물어봤는데 토우지는 매우 기분 나빠하며 설마 내 이름도 기억 못하냐고 후식으로 토우지라고 밝혔죠. 스쿠나는 그 이름 꼭 기억해주겠다며 고조의 시공간 이동술로 빠르게 접근을 한 뒤 토우지에게 주먹을 뻗었고 토우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아까처럼 가드를 했는데 스쿠나의 주먹에 맞자 어주자의 술식이 터져나가며 토우지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토우지는 강인한 내구성으로 버텼고 땅에 떨어져 있는 유은 쪽으로 이동한 뒤 스쿠나가 따라붙자 혼신의 힘을 다해 유은을 휘둘렀죠. 스쿠나는 순간적으로 팔로 가드를 했지만 엄청난 충격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고 스스로에게 카이를 써 유은을 맞은 팔을 베어내 데미지가 전체에 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반전술식을 시연해 팔을 붙인 뒤 큰 공격을 해 빈틈이 생긴 토우지의 몸을 하치로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그의 토우지는 쓰러지게 되었고 스쿠나는 굉장한 녀석이었다고 이 녀석이 준비만 더 철저히 했다면 고조를 한 번쯤 죽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다시 시선을 아까 전에 술사들에게 돌렸는데 아무래도 토우지와 싸움을 즐겼던 시간이 있었던지라 어린 술사들이 도망갔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의 앞에 엄청난 위화감을 내뿜는 식신 마을아가 등장했고 그 마을아는 자신을 소환한 메구미를 향해 팔을 휘둘러 날려버렸습니다. 메구미는 방금 전 토우지가 스쿠나와 싸울 때 이 틈에 도망가려고 했지만 토우지에게서 뭔가의 익숙함이 느껴져 잠시 그 싸움을 바라봤는데 스쿠나가 토우지의 이름을 물었을 때 후식으로 토우지라고 밝힌 것을 듣자 그가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였죠. 메구미는 분명히 자신의 아빠에 대해 애정이 없었지만 막상 다시 만나고 나니 묘한 감정이 생겼고 지금의 고조는 자신이 아는 고조가 아니라고 판단해 10종의 법술 최강의 식신 마와라를 소환한 거였습니다. 스쿠나는 그 마와라를 보고서 씩 웃었고 고조 녀석이 봉인이 되니 재밌는 싸움이 풍년이로구나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마와라는 메구미를 공격해 날려버린 후 함께 조보그시에 참가한 스쿠나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죠. 스쿠나는 주력을 방출해 그런 마와라를 튕겨냈는데 웬만한 특급 수준의 주령도 이 정도의 주력으로 죽일 수 있었지만 마와라는 내구성이 강했기에 버텨냈고 그의 스쿠나는 카이를 날려 마와라를 반으로 쪼개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와라의 법진이 돌아간 뒤 재생을 했고 스쿠나는 흥미롭다는 듯이 카이를 여러 개 날려 몸을 다시 베었는데 마와라는 그 참격에 맞고도 끄떡없이 다가와 스쿠나를 공격했죠. 그의 스쿠나는 무한을 시연해 그 공격을 막았고 주력이 담긴 펀치로 쳐 마와라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와라는 그 공격에도 크게 타격을 입지 않은 듯 다시 돌진해왔죠. 스쿠나는 저 식신의 맷집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마와라의 공격 방식을 보니 공격 방식에서는 딱히 별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어 능력에 치중된 식신, 그런 식신을 상대하는 건 아주 손쉽다며 오히려 여유를 부렸죠. 마와라가 다시 스쿠나를 향해 퇴마의 검을 휘두르자 스쿠나는 여전히 무한 배리어가 있었기에 그걸로 자동 방어를 하고 좀 더 강한 주력을 모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먹에 어주자 술식을 담아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마와라의 퇴마의 검은 무한을 관통해 스쿠나를 베어버렸죠. 스쿠나는 그의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고 겨우 뒤로 후퇴해 반전 술식으로 몸을 회복했는데 여전히 자신이 공격을 당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까 전에는 마와라의 공격이 무한에 막혔고
방금 전 공격도 그 공격과 다를 바가 없었으며 술식을 무효화시키는 영역 전연을 두르는 것도 아니었죠. 심지어 무효화를 시키는 영역 전연이나 특급 주구 같은 것이 무화한과 닿는다면 술식이 흐트러지는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방금 마하라의 공격은 마치 무화한이 없는 것처럼 관통을 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아까 전 상황을 다시 정리했는데 처음에 마하라에게 날렸던 주력과 카이는 분명히 마하라에게 큰 타격을 줬었고 법증이 돌아가 재생을 한 이후부터 그 공격들에 대해 데미지를 아예 안 받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무아한도 처음에는 막혔지만 그 이후에는 뚫었다? 아마 한번 경험한 술식에 대해 내성이 생기는 능력이라고 유출했고 오래 싸울수록 술사가 이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한번 시험해보자는 생각에 카이를 여러 개 마하라의 뒤쪽으로 날렸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아우르시언에 카이를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만들어 마하라의 몸을 베어봤죠. 그러자 마하라의 몸은 카이에 의해 크게 베어졌고 스쿠나는 일단 한번 적응을 한 술식이라도 다른 술식과 합쳐서 새로운 술식처럼 만들면 데미지가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씩 웃으며 이거 그냥 고조사토로 혼자 저 녀석을 상대했거나 나 혼자 저 녀석을 상대했다면 꽤나 애를 먹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나는 고조의 술식과 어주자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에 그 두 개를 응용해서 새로운 술식을 만드는 건 매우 간단한 일이라며 너는 흥미로운 녀석이긴 하지만 결국 내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스쿠나는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아카를 시전해 마하라를 강하게 공격했고 마하라가 아카에 대한 적응을 하려고 하자 하치를 시전해 온몸을 갈아버렸습니다. 그 뒤 엄청난 규모의 푸가를 시전해 마하라를 불태워버렸죠. 그러자 마하라는 결국 소멸하게 되었고 조보 의식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아직 피해 축제는 끝나지 않았다며 곧바로 주술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교토 고전의 술사들이 지원을 온 상태로 1급 술사인 토도는 주령을 퇴치하는 일에 나머지 술사들은 부상자들을 구출하는 일을 분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앞에 보조의 모습을 한 스쿠나가 나타나자 마이는 아무런 의심 없이 지금 안쪽의 상황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스쿠나는 마이를 보고서 아까 토우지와 싸웠을 때 도망갔던 마키라고 생각했고 도망갈 거면 확실히 도망가지 그랬냐며 마이에게 카이를 날려 그대로 베어버렸죠. 그 모습에 놀란 교토고전 학생들은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는데 스쿠나는 그저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것뿐이라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열받은 미와카스미가 곧바로 칼을 빼들어 공격을 했고 카모 노리토시 역시 적혈조소를 시전해 스쿠나를 공격했죠. 하지만 그 공격들은 무아한을 전부 다 막혀버리고 말았고 스쿠나는 우선 미아를 향해 주먹을 뻗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아가 순간이동한 듯이 사라졌고 스쿠나의 주먹에 맞은 건 죽은 마이가 들고 있던 권총이었죠. 토도 아오이는 우리는 고조에게 상대가 안되니 모두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씩 웃으며 카모를 조준해 아오를 날렸는데 토도가 박수를 치자 카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회피되게 되었죠. 토도의 술식은 박수를 치면 어떤 두 물체의 위치를 바꿀 수 있었던 것. 토도는 아주 뛰어난 두뇌를 가진 실력자였고 어떻게든 자신의 동료들을 도망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니시미야 모모는 빗자루를 타고 멀리 빠져나갔고 스쿠나는 자꾸 위치를 바꾸는 토도의 술식이 거슬렸기에 한꺼번에 죽여주겠다며 영역 전개 공마 오주자를 시전했죠. 스쿠나의 영역은 공간을 따로 나누지 않고 구현해내기에 교토고전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영역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스쿠나를 기준으로 광범위한 사정거리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참격이 쏟아졌고 교토고전의 학생들이 아무리 도망치고 몸을 주력으로 강화시켜본다 한들 스쿠나의 강한 참격 앞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시부야에서는 수많은 술사들과 시민들이 학살당하게 되었고 스쿠나는 이 모습을 고조에게 보여줬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특급 주령들은 켄자쿠의 호출로 인해 그의 곁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조고는 직접 술사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고 싶었는데 왜 이곳으로 부르느냐고 불만을 토로했고 켄자쿠는 이곳에서 너희가 할 일은 스쿠나가 대신 해줬다며 옥문강의 해석이 끝이 나면 모두 이곳을 빠져나가자고 했죠. 그러자 마이토와 조고는 그 계획에 불만이 있는 듯 스쿠나가 다곤을 죽인 것 같은데 그렇다는 말은 우리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고. 그렇다면 결국에 스쿠나는 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바깥의 상황을 보면 스쿠나 역시 계속되는 싸움에 큰 기술을 많이 썼을 테니 지금 우리가 한꺼번에 스쿠나를 공격해서 죽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스쿠나가 내 통제를 따르지 않고
저런 식으로 날뛸 줄은 몰랐다며 그렇기에 더욱 너네들을 지금 스쿠나와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마이토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묻자 켄자쿠는 너네들은 이타도리를 키우는데 거름이 되어야 하거든 이라고 하며 핑거 스냅을 했고 이타도리가 저벅저벅 그들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켄자쿠는 이타도리에게 시작하라고 말했고 특급 주령들은 이게 뭔 상황인가 했는데 그 순간 이타도리가 뛰어와 흑섬으로 조고를 강하게 쳐버렸죠. 그러자 하나미가 우릴 배신하는 거냐며 나무 덩쿨들을 소환해 이타도리를 공격했는데 이타도리는 적혈조소를 씌워내 피의 칼날을 만들어 그 덩쿨들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뒤 이타도리는 빠르게 하나미에게 가까이 붙은 뒤 여러 차례의 흑섬을 날렸는데 하나미의 내구성은 특급 주령들 중에서 가장 높았는데도 이타도리의 흑섬에 몇 대 맞자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었죠. 이타도리의 기본 주력은 상대방의 육체를 뚫고 영혼의 타격을 줬기에 하나미는 그대로 그로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켄자쿠는 주령조소를 씌워내 그를 구슬로 만든 뒤 주머니에 넣었죠. 그때 마이토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느냐며 켄자쿠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초소우가 처녀를 씌워내 마이토의 몸을 꿰뚫어버렸고 감히 아버지에게 덤비는 거냐며 켄자쿠의 앞을 지켰습니다. 켄자쿠는 초소우에게 이 주령들은 네 동생의 몫이라고 했고 초소우가 이타도리에게 이 형아가 격하게 응원한다며 소리치자 이타도리는 마이토에게 처녀를 씌워난 뒤 저격을 했죠. 마이토는 몸을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었기에 저런 기술에 맞는다고 해도 회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째선지 이타도리에게 꿰뚫린 부분은 빠르게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타도리는 어떤 술식을 썼고 마이토의 몸 안에서 그 이타도리의 피가 증식이라도 하는 듯 솟구쳐 마이토의 피부를 뚫고 나왔죠. 그때 이타도리는 적혈조술 피폭발을 씌워내 그 피를 회오리 형태로 터뜨렸고 마이토의 온몸은 갈갈기 찢어지고 터져나갔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 조고는 멀리서 엄청난 화력을 모으고 있었고 전부 다 죽어버리라며 그들에게 쐈죠. 그런데 켄자쿠 역시 조고가 멀리서 극본 운을 시전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자신도 극본 소용돌이를 시전하고 있었고 그 두 기술이 부딪히자 엄청난 폭풍을 일으키며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조고보다 훨씬 뛰어난 힘을 가지고 있던 켄자쿠였기에 소용돌이가 운을 집어삼키며 조고에게 치명상을 입혔죠. 켄자쿠는 그 뒤 주령조소를 시전해 조고와 마이토를 구슬로 만들었고 다공까지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하며 살짝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옥문강의 해석이 끝나지 않았고 어째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건지 의아했는데 그 순간 옥문강은 해석이 실패한 듯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죠. 켄자쿠는 설마 고조의 영혼을 붙잡아두는 걸 실패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겠다며 이타도리와 초소를 데리고 후퇴를 준비했습니다. 한편 인간들을 학살한 스쿠나는 이대로 다른 번화가에가 학살을 계속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고조의 몸에 고조의 영혼이 돌아왔다는 걸 깨닫고는 씩 웃으며 고조에게 몸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었죠. 아까 전 옥문강은 주물 안에 고조를 봉인시키기 위해 해석을 시작했는데 인간이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었기에 계속해서 고조에 대한 해석이 지연되었고 결국에 실패라는 결과를 도출하며 고조의 영혼을 내보내게 된 것. 고조는 자신의 몸에 들어오자 스쿠나가 자신의 몸으로 저질러 놓은 모든 참상을 알게 되었고 그 후 밀려오는 이 감정은 어쩌면 살아오면서 느낀 가장 최악의 절망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고조의 내면에서는 스쿠나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고조는 스쿠나 너희 자식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분노하며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고조는 이번 시부야 사변에서 스쿠나의 대학살극이 결국 자신이 켄자쿠에 의해 옥문강에 갇혀버린 바람에 일어났다고 생각했고 만약 자신이 옥문강에 봉인되지 않았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히 스쿠나는 최악의 저주답게 자신의 몸 안에서 점점 존재감이 커져간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고 어떻게든 스쿠나의 손가락 20개를 다 흡수한 뒤 그를 봉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스쿠나의 힘으로 주령과 주술사들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걸 알았던 거였죠. 이번에 옥문강에 잠시 갇히게 되어 이런 사단이 일어났지만 좋은 점을 보자면 고조가 옥문강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 술식 자체를 이해해버렸기에 스쿠나를 봉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고조는 몸에서 일어나는 공진 현상을 레이더 삼아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으러 나서게 되었고 며칠에 걸쳐 손가락 몇 개를 찾아 어느새 17개가 되었죠. 그리 얼마 지나지 않아
18개째의 손가락의 위치를 감지하고서 그곳으로 날아갔는데 그곳은 어떤 폐건물이었고 고조는 이미 그곳에 들어가기 전부터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내면에서는 스쿠나가 어이 애송이 라고 했고 고조는 알고 있어 라고 하며 그 앞에 허공에 대고 강력한 주력을 흘려보냈죠. 그러자 그 허공에 있는 투명한 벽이 깨져버렸고 몇몇의 주술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선생이었던 도쿄 고전의 학장 야가와 자신의 제자 오코츠타도 있었죠. 고조는 양손을 내저으며 능청스럽게 우리 대화로 해결하면 안 될까? 라고 물었지만 이미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부야 사변이 끝나고 스쿠나에게서 무사히 도망쳐 나온 제닌 마키는 고조 선생님이 갑자기 돌변해 제닌과의 당주와 나나미 씨를 죽였다고 증언했었죠. 또한 교토 고전의 니시미야 모모 역시 고조가 자신의 학교 학생들을 죽였다고 증언했기에 주술계 상층부에서는 고조를 가장 위험한 주저사로 분류했고 1대1로는 고조를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다 보니 뛰어난 실력을 지닌 모든 술사들을 불러 고조를 잡는 작전을 짰습니다. 그에 당연히 특급 술사인 오코츠타도 불려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고조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무슨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고 확실히 조사를 더 해봐야 한다고 그 작전을 거부했지만 이후 주술계 상층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문인 카모 가문에서 새로운 당주가 나타났고 그 의문의 남자는 카모 가문의 상견술식인 적혈조술을 보여주며 인증을 했죠. 켄자쿠는 과거 주저사였던 게토의 몸을 하고 있기에 그들의 앞에 나설 수가 없었고 대신에 이타도리를 앞세워 카모 가문을 점령한 뒤 주술계 상층부에 입김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이타도리는 우리 카모 가문이 남몰래 고조를 조사했다며 고조는 스쿠나를 부활시키기 위해 손가락을 흡수했고 지금의 고조는 스쿠나와 한몸이 되어 세상을 파괴하려고 한다고 선동을 했죠. 그의 주술계 상층부는 주술고전 안에 보관되어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확인해봤고 정말로 모든 손가락이 다 사라져 있다는 것에 이타도리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치닫자 유타 역시 예전 고조가 게토와 싸웠던 것을 직접 봤던 적이 있었기에 고조 몸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고조를 잡는 작전에 참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뒤 스쿠나의 손가락 하나를 구해 일부러 어떤 폐건물에 넣어놓고 주력을 흩트리는 주물들을 가지고 결계를 만들어놨던 것. 그 안에 고조가 들어오게 되면 고조는 무한을 제대로 발동할 수 없기에 곧바로 주술사들은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그 결계를 알아채고 밖에서 깨뜨려버렸던 거였죠. 그렇지만 술사들은 플랜 B를 준비해놨고 영역 전연을 쓸 수 있는 술사들이 우선적으로 고조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고조는 자신의 동료의 술사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았기에 우리끼리 이러지 말자고 그 술사들의 공격을 피하는 것에만 중점을 뒀죠. 하지만 그 사이에 아까 전 결계를 쳤던 결계사들은 다시 힘을 모아 결계를 펼치기 시작했고 고조가 결계의 반경 안에 갇히게 되자 술사들은 모두 자신의 술식을 사용해 고조를 공격했습니다. 그의 고조는 어쩔 수 없이 아우로 그 술식들을 날려버릴 수밖에 없었죠. 하필이면 그때 스쿠나까지 고조에게 몸의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하며 힘겨루기를 시전했기에 이대로 자신이 우유부단하게 있으면 결국 스쿠나가 또다시 자신의 몸으로 모두를 죽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어쩔 수 없이 고조는 살짝 실력을 발휘해 여기에 있는 술사들을 제압한 뒤 빠르게 손가락을 흡수하고 도망쳐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기량이 떨어지는 술사들에게 빠르게 뛰어들어 그들이 죽지 않을 만큼의 아웃펀치를 꽂아 기절시켜버렸죠. 그 뒤 고조는 우선 이 귀찮은 결계부터 깨려고 했는데 그 순간 내면의 스쿠나가 뒤쪽이다 멍청아 라는 말을 했고 고조는 어떤 위화감을 느껴 빠르게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러자 고조의 목에 소콘도가 스쳐 지나갔고 고조는 아무런 기척도 없이 자신을 공격한 게 바로 제니 마키라는 걸 알았죠. 스쿠나는 꽤나 흥미로워하며 분명 내가 죽인 녀석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거지? 라고 말했고 고조는 네가 죽인 건 제니 마이, 저 아이의 쌍둥이 동생이야 라고 했습니다. 마키는 마이가 스쿠나에게 죽자 기형적으로 자리 잡았던 천유조각이 제대로 각성하게 되었고 토우제와 같은 피지컬 기프트를 얻어 그와 같은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었죠. 마키는 동생의 복수를 위해 계속해서 고조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고조는 마키를 제압하기 위해 아웃펀치로 공격을 적중시켰지만 아무래도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힘 조절을 약하게 했기에 마키는 그 공격을 강인한 몸의 내구성으로 견뎌내고 석콘도로 카운터를 쳐 고조의 복부를 베어버렸습니다. 고조는 그의 반전술식을 진행하면서 아카를 시연해 마키를 강하게 튕겨냈는데 석콘도는 영혼까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무기였기에 생각보다 큰 데미지가 들어와 머리가 아찔해졌죠. 그런데 그 순간 츠쿠모 유키가 뛰어와 고조에게 펀치를 날렸고 고조는 주력으로 팔을 강화해
가드를 했는데 엄청난 중압감이 주력을 뚫고 양팔을 골절시켜버렸습니다. 유키는 개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너무 재능이 출중해서 그런가 왜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냐며 스쿠나를 흡수하는 건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다고 했죠. 고조는 반전수칙으로 팔을 다시 접합시킨 뒤 당신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기보단 세상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유키는 인간들은 세상을 뒤집고 개혁하면 무조건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믿지만 그건 혼란만 일으키는 허울 좋은 망상뿐이라며 지금 이 사회가 오히려 수많은 변화 속에서 완성되고 안정된 사회이니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고조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대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유키의 발언에 살짝 긁혔고 유키와는 딱히 큰 친분이 없었으니만큼 제대로 상대를 할 수 있겠다며 그녀에게 아우를 날려 원거리 공격을 했고 유키가 그 공격을 피하자 유키가 뛰어오른 곳에 미리 이동을 한 뒤 아카를 이용해 땅으로 꽂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유키 역시 반전수식을 쓸 수 있는 특급술사 고조의 공격을 견뎌내며 자신의 식신 가루다로 몸통 박치기를 시전했고 고조는 그 가루다의 이격을 아워펀치로 상쇄시켰는데 그 순간 리카의 거대한 주력포가 고조를 집어삼켰고 그 힘은 그대로 고조를 건물과 함께 폭파시켜 엄청난 먼지 폭풍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유타는 아무리 고조 선생님이라고 해도 항상 사용하고 있던 무한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 방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라며 어떤 이유에서 모든 전력을 쓰지 않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선생님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 뒤 유타는 유키와 마키에게 선생님은 이 정도로는 쓰러지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 공격을 퍼부숴야 한다고 소리쳤고 여러 술사들도 동참해서 그곳에 술식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모든 술식들이 굉음을 내며 상쇄되어 버렸고 스쿠나가 그 먼지 사이를 유유히 걸어 나왔죠. 스쿠나는 내 녀석들 덕분에 수월하게 주도권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며 씩 웃었고 고조 녀석이 너네들을 봐주지 않았다면 곧바로 다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인간에게 정의라는 것은 그저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일종의 저주라는 걸 또다시 증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토 고전의 학장 가쿠간즈가 일렉기타 술식을 시연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스쿠나가 팔을 휘두르자 가쿠간즈는 기타와 함께 몸이 크게 베어져 버렸죠. 그뒤 뛰어드는 제닌 나오야 역시 스쿠나가 팔을 휘두르자 오는 도중에 몸이 반으로 갈라져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필이면 아까 전 고조가 맞고 날아간 폐건물 밑에는 스쿠나의 손가락이 있었는데 고조의 몸에서 스쿠나의 입이 튀어나와 그 손가락을 흡수했고 그 힘으로 순식간에 고조의 몸의 주도권을 가져온 거였죠. 고전 측 술사들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에 긴장했지만 방금 전에도 충분히 고조를 상대로 유리하게 전황을 이끌어왔기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키는 가루다에게 술식을 부여해 다시 스쿠나에게 날렸고 유타 역시 리카를 이용해 주력포를 날렸으며 마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창 한 자루를 빠르게 던졌죠.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가 팔을 사방으로 휘둘러 카이를 4개 날리자 그들의 공격은 모두 스쿠나의 눈앞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타는 설마? 라고 하며 저 멀리에 있는 결계사들을 보니 이미 스쿠나의 카이를 맞고 몸이 갈라져 버린 후 결계 역시 깨져버린 상황이었죠. 스쿠나는 자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즐겨볼까? 라고 하며 공중으로 떠올랐고 쿠사카베가 팔에 신카게류 간이 영역을 발동해 스쿠나의 무한을 중화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쿠나는 하치를 시연해 주력량으로 그 영역을 깨버렸고 곧바로 이어지는 아카로 쿠사카베의 몸을 박살내버렸죠. 유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설마 무한 술식과 동시에 다른 술식도 쓸 수 있는 건가? 라며 경악했고 스쿠나는 사실 고조 녀석의 재능이라면 내 술식을 쓰고도 남았을 텐데 자존심 때문인지 멍청해서인지 쓰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나는 유의를 위해서라면 다른 녀석의 술식을 쓰는 걸 꺼려하지 않는다며 한 손에는 아오를 다른 손에는 푸가를 시연한 후 동시에 쐈습니다. 그러자 푸가의 화염은 아오의 영향을 받아 소용돌이 치듯이 빠르게 확산되었고 전방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시작했죠. 그 엄청난 불길은 강한 주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유타와 유키, 빠른 기동력을 지닌 마키를 제외한 모든 술사들이 그 화염에 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어서 발버둥 쳐보라고 하며 마키에게 이동을 한 뒤 아오 펀치에 어주자를 담아 타격했고 마키는 아오를 막으면 그 주변으로 참격들이 퍼져나가 몸을 베어버리자 당황하며 그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했죠. 스쿠나는 확실히 넌 포우지보다 못하구나 라고 하며 연속으로 마키의 몸을 타격하자 마키의 강한 내구성도 그 연타를 버티지 못하고 갈갈이 찢겨져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유타는 이누마키 가문의 소식이 담긴 확성기를 들고서 으깨져버려 라는 주원을 날렸습니다. 유타가 알기로는 자신의 주력 총량은 고조보다도 월등히 많기에 주력량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무한도 뚫을 수 있는 주원을 사용한 거였죠. 하지만 그 주원을 날리자 유타는 반동으로
자신의 팔 하나가 날아가 버렸고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서 피를 토했습니다. 스쿠나는 유타에게 아주 경솔한 짓을 했다며 너의 주력량은 내 주력에 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웃었죠. 그때 유키는 이런 괴물을 세상에 풀어놓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이 도시 규모가 전부 빨려 들어가 소멸하겠지만 나머지 세상은 구할 수 있을 거라며 블랙홀을 지어냈습니다. 스쿠나는 본능적으로 저 술식은 위험하다는 생각에 카이를 날려 그녀를 베어버렸지만 유키가 만들어온 블랙홀은 여전히 남아 계속해서 모든 것을 빨아제꼈죠. 스쿠나는 이걸 막지 못한다면 자신도 꼼짝없이 빨려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내면의 고조가 급하게 내가 막을 수 있으니 몸의 주도권을 내놓으라고 했고 스쿠나는 어차피 실패하면 자신이 아닌 고조 탓으로 돌리면 되니까 고조에게 몸을 넘겼습니다. 그의 고조는 아오와 아카를 합쳐 허시 무라사키를 만들어냈고 무라사키는 가상의 질량이었기에 현실의 질량을 끌어당기는 블랙홀과 만나면 서로 상쇄될 수 있었고 그렇게 두 기술은 서로를 잡아먹으며 동시에 소멸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 끝났나 싶었는데 뒤쪽에서 역시나 크게 한바탕 했나 보네? 스쿠나 아니 고조라고 불러야 하나? 라고 하며 켄자쿠가 걸어나왔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됩니다. 고조는 켄자쿠를 보자마자 싸늘한 분노를 하며 곧바로 아오를 날렸는데 켄자쿠는 게토의 주령조수를 씌워내 그 데미지를 상쇄시켜버렸죠. 고조는 켄자쿠가 주령조수를 쓴다는 것에도 또 한 번 빡침이 올라왔고 켄자쿠는 그런 고조에게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공격하는 걸 봐서는 지금의 너는 고조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도대체 네 녀석의 정체는 뭐고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켄자쿠는 사실 자신이 1000년 전 스쿠나를 20개의 주물로 만들었던 술사이며 원래 스쿠나를 자신이 만든 그릇에다가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네가 그걸 뺏어갈 뿐만 아니라 옥문강에서도 탈출할 줄 몰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와 스쿠나가 날 띄워준 덕분에 이렇게 뛰어난 술사들을 다 죽여놓을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했죠. 고조는 그 도발에 참지 못하고 다시 켄자쿠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이타도리가 고조의 공격을 막고 튕겨내버렸습니다. 고조는 이타도리를 보고서 어딘가 낯이 익는 얼굴이라며 설마 예전 스쿠나의 손가락을 집어삼켰던 아이인가? 라고 회상해냈죠. 켄자쿠는 이 녀석은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라며 아무리 고조 이 녀석이 천재라고 불리운다 한들 1000년 동안 쌓아온 내 모든 기술의 절정은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곧바로 고조를 향해 적혈조술 처녀를 씌워내 빠르게 공격했는데 고조는 무한으로 그 처녀를 여유롭게 막아버리며 이런 수식으로는 내 무한을 뚫을 수 없는 거 모르느냐고 했죠. 그러자 켄자쿠가 씩 웃으며 이타도리에게 눈짓을 주자 그는 10종의 연법술 마와라를 소환했습니다. 마와라는 곧바로 뛰어들어 고조에게 테마의 검을 휘둘렀고 내면의 스쿠나는 고조에게 막지 말고 피하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공격이 날아오면 무한으로 막는 게 습관이 되어있던 고조라 마와라의 칼을 무한으로 막아버리고 말았죠. 고조는 마와라는 제닌 가문의 식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떻게 네가 제닌 가문의 술식을 쓸 수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켄자쿠는 시부야 사변 때 옥문강이 고조의 봉인을 실패하자 이타도리를 데리고 후퇴를 했는데 후퇴하는 길목에 후식으로 메구미가 가사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발견했고 그를 데리고 간 뒤 뇌이식 술법을 시전했죠. 켄자쿠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뇌를 바꿔 그 몸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뇌를 추출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다른 곳에 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다른 사람의 수식을 이식을 한다 해도 정신이 버티질 못해 2개 이상의 수식을 쓸 수 없었는데 이타도리 같은 경우는 스쿠나를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그릇으로 만들어졌기에 다른 사람의 수식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타도리는 켄자쿠의 술식 이식을 통해 카모 가문의 술식과 제닌 가문의 술식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와라가 고조의 무한을 한번 경험하자 이타도리는 하나미의 나무덩쿨 술식을 씌워내 고조를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둬버렸죠. 고조는 이런 걸로 날 잡아둘 수 있을 것 같나? 라고 하며 주력으로 파괴하려고 했는데 이타도리가 먼저 조고의 화염 술식을 씌워내 그 나무 덩굴들을 태워버렸고 고조의 주변에는 지독한 연기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이타도리에게 인간의 수식뿐만 아니라 특급 주령들의 수식까지 이식을 한 상태. 원래 켄자쿠의 능력만으로는 주령의 수식을 이식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게토의 주령 요술로 주령의 수식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았기에 그것을 응용해서 이타도리에게 싹 다 갈아 넣었던 거였죠. 고조는 공중으로 올라갔는데 그 순간 마와라가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내면의 스쿠나는 저 녀석은 상대의 수식을 적응하는 능력을 가졌다며 길게 싸우면 불리해지니 우선적으로 버리는 기술 하나를 쓴 뒤 적응하고 있을 때 큰 기술로 터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뭐야 이 자식
왜 갑자기 이렇게 친절한 설명충이 되었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스쿠나는 고조의 수식과 몸을 공유하는 사이였기에 고조가 멍청하게 수식들을 남발해서 마허라에게 적응을 당해버리면 자신이 몸의 주도권을 가져간다고 해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될 테니 조언을 했던 거였죠. 심지어 지금의 마허라는 이전의 메구미가 소환한 마허라보다 훨씬 강한 상태. 아무래도 지금의 이타도리가 메구미보다 훨씬 주력량이 높은 상태이기에 식신 역시 더 강해진 상태였습니다. 고조 역시 마허라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왔고 예전 유관을 가진 무한술사가 마허라를 이기지 못해 죽었다는 걸 알았기에 스쿠나의 조언을 기준 삼아 아오를 먼저 마허라에게 적중시킨 뒤 곧바로 무라사키를 씌워내 마허라를 터뜨려버렸죠. 그런데 그 순간 천열 여러 개가 날아와 고조의 몸을 꿰뚫어버렸고 고조는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타도리는 이미 고조의 무한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마허라에게서 배웠고 고조가 마허라를 상대하고 있을 때 무한도 뚫을 수 있는 천열을 만들어 조준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고조는 천열에 뚫린 몸을 반전수식으로 재생시키려고 했지만 이타도리의 피에는 맹독 성분이 들어있었기에 재생을 흐트렸습니다. 하지만 이타도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꽤나 놀랐는데 원래 이 정도의 천열을 맞으면 온몸에 맹독이 퍼져 움직일 수 없어야 하는데 계속 반전수식을 시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고조의 몸에는 독의 내성이 있는 스쿠나의 주력이 있었기에 그 독에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었고 고조 몸 안에 있는 스쿠나는 그 독성을 순식간에 해독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타도리는 상대의 몸에 들어간 자신의 피를 조종할 수 있었기에 고조의 몸에 남아있는 자신의 피로 고조의 장기를 헤집어 놓기 시작했죠. 고조는 순간 피를 울컥 토하며 고통스러워했고 그러는 순간 이타도리는 빠르게 뛰어가 흑선 펀치를 날렸습니다. 고조는 빠른 반사신경으로 가드를 하긴 했지만 그 파워는 가드를 뚫고 들어왔고 고조의 영혼까지 다 큰 데미지를 줬죠. 그 뒤 이타도리는 흑섬을 한 번 더 씌워내 고조의 복부를 강하게 쳤고 고조는 멀리 튕겨나가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매우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조를 향해 항상 천재, 최강이라고 불리우던 요간의 술사가 이렇게 당하는 걸 보니 즐겁다며 벽을 느껴보는 기분이 어떠냐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고조는 부들거리면서 제발 그만해 이 개자식아 라고 했고 켄자쿠는 그가 이렇게 욕을 할 정도까지 몰려있다는 것에 기뻐했죠. 하지만 사실 고조는 이타도리와 켄자쿠 때문에 열이 받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타도리와 싸우기 위해 자신의 몸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스쿠나 때문에 열이 받았던 거였죠. 스쿠나는 이타도리를 보고서 재밌는 녀석이 나왔다며 자신이 저 녀석을 죽이겠다고 계속 난리를 쳤고 스쿠나는 18개의 손가락을 먹어 보다 강해진 자의식을 가진 상태였기에 고조는 그것을 막아내느라 이타도리와의 싸움을 제대로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때 켄자쿠가 이타도리에게 눈짓을 하자 이타도리는 조고의 수식으로 거대한 화염구를 날렸죠. 하지만 그 순간 고조의 앞에 얼음들이 벽을 만들어 그 화염구를 막았고 뒤쪽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자신을 향해 황급히 뛰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녀는 바로 천년전 스쿠나의 신복이었던 우라오메. 그녀는 스쿠나가 깨어난 뒤 자신도 수육체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동안 스쿠나의 손가락을 모은 뒤 스쿠나의 기척을 잃고 이곳에 찾아왔던 거였죠. 우라오메는 고조에게 손가락 2개를 강제로 들이밀었고 고조의 몸에는 스쿠나의 입이 돋아나 그 손가락을 흡수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타도리는 더 강한 화력을 내뿜어 우라오메의 얼음을 전부 다 녹여버리며 고조와 우라오메를 동시에 덮치게 했는데 그 순간 엄청난 주력이 그 화염을 상쇄시켜버렸죠. 우라오메는 스쿠나님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했고 스쿠나는 드디어 완전체가 되었고 그 힘으로 고조의 몸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스쿠나는 곧바로 이타도리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몸의 절반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고조가 뭐하는 짓이야 빨리 내 몸을 내놔 라고 소리쳤죠. 스쿠나는 넌 이제 조용히 짜져 있어 라고 하며 고조와 옥신각신했는데 이타도리는 그 허점을 노리고 여러 개의 처녀를 씌워내 스쿠나를 향해 쐈고 스쿠나는 카이를 날려 그 처녀를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손에서는 카이가 날아갔고 다른 손에서는 아오가 날아가 그 공격을 상쇄시켰습니다. 고조와 스쿠나는 동시에 당황했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하나의 몸을 가지고 딱 절반씩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스쿠나는 이게 무슨 개같은 상황이냐고 어째서 20개의 손가락을 다 흡수했는데 이 몸을 전부 차지하지 못하는 거냐며 어이없어 했고 고조 역시 스쿠나가 아무리 20개의 손가락을 흡수한다고 해도 몸의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을 거라고 자부해왔는데 절반을 뺏기게 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조소우가 멀리서 우라우메를 향해 처녀를 날려 그녀를 꿰뚫어버렸고 스쿠나는 고조와 손발이 맞지 않아 우라우메를 구해주는데 실패하게 되었죠.
초소우는 동생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며 부상을 입은 우라움에게 뛰어가 공격을 했고, 우라우메 역시 지금 스쿠나가 제대로 부활을 못한 상황이니 최대한 자신이 시간을 끌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며 초소우와 격돌하게 되었죠. 이타도리는 여전히 당황하고 있는 스쿠나에게 빠르게 뛰어들어 흑섬을 날렸는데, 스쿠나는 자신도 흑섬을 이용해 카운터를 치려고 주먹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일단 저 공격을 피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기에 몸을 뒤틀었고, 그 결과로 스쿠나의 주먹 궤도가 틀어지며 이타도리의 흑섬을 정통으로 얻어맞고 튕겨져 나갔죠. 고조와 스쿠나는 둘 다 영혼까지 밀려오는 데미지에 고통스러워했고 서로에게 멍청한 짓을 했다며 맹비난을 펼쳤습니다. 이타도리는 고조와 스쿠나가 서로에 의해 제약이 되고 있는 사실을 몰랐기에 그저 데미지가 누적되어 평정심을 잃었다고 생각했고, 처녀를 여러 개 만들어 원거리 공격을 퍼부었죠. 그의 고조는 저 정도는 아오를 한꺼번에 상쇄시키면 된다고 생각해 아오를 시전했는데, 스쿠나는 빠른 기동력으로 처녀를 피한 뒤 이타도리를 공격하기 위해 이동하려다가 고조의 스텝이 꼬여버리고 말았고, 처녀를 또다시 몸이 있게 뚫리게 되었죠. 스쿠나는 고조에게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사상 최악의 저주인 이 몸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너는 그냥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화를 냈고, 고조는 너야말로 잠자코 있으라고, 현대 최강의 술사이자 고조가의 최강의 천재인 내가 제대로 싸우면 바로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또 티격태격하고 있는 사이에 이타도리의 흑섬은 또다시 날아왔고, 둘은 제대로 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또다시 큰 데미지를 입고 날아갔죠. 스쿠나와 고조는 각자 최강이라고 평가받던 인물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것에 자존심이 긁혔고, 이대로 둘이 몸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기만 한다면 결국 굴욕적인 패배를 당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스쿠나는 고조에게 뭔가 좋은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고조는 좋은 생각이 하나 있다고 말하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고조는 이타도리가 다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자 스쿠나에게 너와 나는 서로 자신이 주도권을 갖는 게 이 싸움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걸 서로에게 증명을 해볼 때라며 각자 한 턴씩 맞고 그 턴은 무조건 따라주는 걸로, 그러면서 누가 더 저 녀석을 잘 상대하는지 보면 된다고 했죠. 스쿠나는 괜찮은 생각이라며 우선 내가 먼저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타도리가 수많은 처녀를 시연해 스쿠나에게 쏘자 스쿠나는 시공간 이동술로 빠르게 피한 뒤 카이를 날려 응수를 했죠. 이타도리는 보이지 않는 참격을 인지하고서 피하려고 했지만 스쿠나의 참격은 엄청난 범위였기에 그대로 몸에 맞고 베어져 버렸습니다. 고조는 속으로 확실히 스쿠나의 참격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타도리는 맞기 전에 적혈조술로 자신의 피를 딱딱하게 굳혔고 몸이 두동강 나는 걸 방지한 뒤 이후 반전술식으로 몸을 회복했죠. 이타도리는 몸을 회복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하나미의 나무술식으로 거대한 벽을 만들었는데, 그의 고조는 이제 내 차례군 이라고 하며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아우로 그 덩쿨들을 끌어당겨 오히려 이타도리의 몸을 감아버렸고, 그대로 최대 출력 아웃펀치로 이타도리를 쳐 날려버렸습니다. 스쿠나는 그의 아오를 이 정도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확실히 술식을 조정하는 데에는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했죠. 이타도리는 순식간에 강력한 공격을 맞고서 순간적으로 그로기 상태가 되었는데, 이타도리가 당하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었던 켄자쿠가 난입했고 주령조술을 시연해 스쿠나를 공격했습니다. 스쿠나는 그 날아오는 주령들을 향해 하치를 날려 전부 갈아버렸고, 그 뒤 고조가 턴을 이어받아 빠르게 아웃펀치를 시연해 켄자쿠에게 꽂아버렸죠. 그런데 아오가 적중하는 순간 어주자가 퍼져나가 켄자쿠의 상처를 더욱 악화시켰고, 스쿠나는 고조 역시 자신의 술식 어주자를 활용해 싸울 줄 알고 있다는 것에 흥미로워했죠. 그때 체력을 회복한 이타도리가 다시 출전해 흑섬을 날렸는데, 스쿠나는 나도 흑섬 하나는 자신 있다며 흑섬을 시전해 이타도리와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이타도리가 특급 주령들을 전부 다 흡수하고 엄청난 주력 총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조와 스쿠나가 합친 주력량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기에 흑섬의 파괴력 자체가 차원이 달랐죠. 이타도리는 그 힘에 밀려 멀리 튕겨져 나갔고, 켄자쿠는 분명 아까 전만 해도 우리가 훨씬 유리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전투력이 되었냐며 당황했습니다. 사실 고조는 지금까지 혼자 몸의 주도권을 가지고 적과 싸울 때 언제 스쿠나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 힘을 강하게 억누르며 쌓았고, 그로 인해 전력을 다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건 스쿠나의 상황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로의 턴일 때 자신들의 주력을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줬기에 산술적으로 고조와 스쿠나가 합쳐진 강함을 내뿜고 있었던 거였죠. 고조는 켄자쿠에게 그렇게 오래 나를 죽이려고 준비를 해왔다면서 더 보여줄 건 없느냐고 물었고, 켄자쿠는 게토가 가진 최강의 기술인 극번 소용돌이를 시연해 고조에게 쐈습니다. 그러자 고조는 곧바로 풀파워 무라사키를 시전했고, 더는 게토의 몸을 능욕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지난번 게토를 직접 처리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기에
이번에는 완벽하게 소멸을 시켜주겠다는 생각으로 날렸죠. 무라사키는 켄자쿠의 소용돌이를 그대로 집어삼키며 거대한 폭발과 함께 몸 전체를 소멸시켜버렸고, 스쿠나는 그 압도적인 파워에 저 기술만큼은 반드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자신의 턴이 오자 이타도리를 제압하기 위해 다시 뛰어가 하치를 씌어내 이타도리의 온몸을 갈아버렸고, 이타도리는 흘러나오는 자신의 피를 보호막으로 전개해 큰 데미지를 막았죠. 그러자 고조는 이제 내 차례라며 한 손으로는 거대한 주력으로 그 보호막을 깨뜨린 뒤 다른 손으로 동그란 주력을 담아 이타도리의 복부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타도리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흑섬으로 카운터를 쳐 고조를 날려버렸고, 영혼의 데미지를 함께 받은 스쿠나는 이번 턴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역시 내가 훨씬 더 뛰어난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다며 조롱했죠. 그 뒤 스쿠나는 푸가의 화력을 아우로 극대화시키는 기술을 시전했고, 이타도리는 빠르게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화력은 순식간에 이타도리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타도리의 앞에는 우라오메와 싸우고 있던 초소가 뛰어와 대신 그 공격을 맞았고, 이게 바로 동생을 지켜주는 형아라며 타들어가 쓰러지게 되었죠. 이타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손을 모아 영역전개 자폐원동가를 시전해 광범위에 있는 고조와 우라오메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우라오메는 이타도리의 영역에 들어가자마자 마이토의 필중 효과인 무의전변에 당해 온몸이 붕괴되어 버렸죠. 하지만 그 순간 고조 역시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시전했기에 서로의 영역이 부딪히며 영역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외로 쉽게 고조의 승리가 되었는데, 고조는 스쿠나의 거대한 주력을 육안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 결계를 시전했고, 이타도리는 영역 싸움에 있어서는 큰 경험이 없었기에 고조의 주력이 허술한 틈을 타고 들어가 이타도리를 집어삼켜버렸죠. 이타도리는 어떻게든 무량공처에 저항을 하려고 해봤지만 그럴수록 내에 막대한 정보량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 정보량에 체감되는 시간은 거의 0겁에 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타도리가 무력화가 되자 스쿠나는 이제 자신의 턴이라고 했고, 마무리는 자신이 짓겠다고 했죠. 그의 고조는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는데, 스쿠나는 무량공처 영역을 해제한 뒤 무력화되어 있는 이타도리에게 다가갔고, 자신의 손가락을 순간적으로 주물화시킨 뒤 잘라서 이타도리의 입속으로 강제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타도리의 얼굴에는 스쿠나의 문양이 새겨지며 눈을 뜨게 되었고, 스쿠나는 고조, 이 멍청한 녀석, 내가 이렇게 할 줄은 생각조차 못했겠지? 라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죠. 이타도리가 지난번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었을 때는 고조의 몸 안에 있는 스쿠나의 힘이 더 강했기에 이타도리의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의지로 이타도리의 몸으로 들어갔기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이타도리의 몸은 스쿠나의 그릇으로 설계되어 있었기에 완전체 스쿠나의 주력이 다 들어가도 몸이 견딜 수가 있는 상태였고, 지금 이타도리의 영혼은 무량공처에 당해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타도리와 몸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는 완벽한 상황이었죠. 스쿠나는 원래 고조의 몸에서 20개의 손가락을 전부 흡수하고 그의 몸을 전부 빼서 고조의 몸으로 살아가려고 생각을 했지만 전부 다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조의 반밖에 가져가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평생 이렇게 반쪽으로 고조와 다투며 살 바에 이타도리의 몸으로 옮겨가 완전한 부활을 하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이타도리의 몸은 무한을 뚫을 수 있는 마라의 술식이 남아있었기에 자신의 주력을 더한다면 충분히 고조를 상대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죠. 스쿠나는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녀석을 없애버릴 수 있겠다며 자신의 어주자술식에 무한을 뚫을 수 있는 속성을 부여한 뒤 세계를 가르는 참격을 시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조는 씩 웃으며 어떤 술식을 썼고, 고조의 몸에서 강한 빛이 생기자 스쿠나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보니 고조처럼 복부 쪽에 빛이 나오고 있었고, 그 빛은 고조에게서 나오는 빛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쿠나는 아무리 이타도리의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자 이게 도대체 뭐지? 라며 당황했는데, 고조는 이건 내가 저번에 옥문강에 갇혔을 때 그 술식의 구조를 이해했고, 그 술식을 미리 준비해 자신의 몸에서 스쿠나가 해방되었을 때 그를 봉인하기 위해 미리 준비를 해놨었던 것이었죠. 아까 전 이타도리와 싸울 때 스쿠나에게 실망스럽다고 평가받았던 그 공격이 사실은 이 봉인 술식을 쓰기 위해 이타도리의 몸 안에 표식을 심어둔 것이었습니다. 고조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흡수한 뒤 그와 함께 공존하는 생활을 꽤 오래 하다 보니 스쿠나의 생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20개의 손가락이 완성되었는데도 자신의 몸을 반밖에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타도리의 몸으로 갈아타려 할 거라는 걸 예상했던 거였죠. 그래서 일부러 스쿠나가
손가락을 잘라 이타도리에게 먹일 때 가만히 두고 봤던 것. 스쿠나는 일단 추잡한 짓거리 그만하고 너와 나중에 누가 최강의 술사인지 가리는 결투를 하자고 했지만 고조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 싸움은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며 봉인 수식을 완전히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고조의 몸은 신비한 힘에 의해 속박이 되었고 그 속박의 힘은 고조와 스쿠나를 함께 계속해서 묶으며 하나의 상자 형태로 만들어버렸죠. 사실 예전에 켄자쿠가 사용했던 옥문강 역시 뛰어난 결계사가 자신의 몸을 희생해 만든 결계였고 고조 역시 스쿠나를 봉인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주물이 되어 그를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조는 처음에 스쿠나가 자신의 몸을 빠져나갔을 때 정면 대결을 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스쿠나의 실력을 리스펙했기에 만일의 사태인 자신이 패배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되면 스쿠나를 막을 수 있는 술사는 없기에 자신이 주물이 되더라도 스쿠나를 봉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며 결국 자신이 이 스쿠나를 깨어나게 했으니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고 결정했죠. 고조는 완전히 봉인되어 사라지기 전 아직 살아있는 유타를 향해 나와 스쿠나가 주물 형태로 변하게 되면 그 누구도 찾지 못할 곳에 봉인해 놓으라고 부탁했고 반전 술식으로 몸을 회복한 뒤 이타도리와 고조의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유타는 상황을 파악 후 역시 선생님에게는 큰 뜻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선생님이 술사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유타는 고조의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그 주물을 들고 떠나게 되었죠. 한편 주물 속에 봉인이 된 스쿠나는 매우 분노하며 봉인을 깨뜨리기 위해 참격을 날려봤는데 그 순간 고조가 어둠 속에서 저벅저벅 걸어와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고조를 보자마자 세 개를 가르는 참벽을 날려 고조의 몸을 더위 사냥시켜버렸는데 고조는 반대쪽에서 멀쩡히 다시 걸어 나오며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했죠. 스쿠나는 그의 영역전개 복마오주자를 시연해 고조를 영역 안에 넣고 갈갈기 베었는데 그 영역이 끝나자 고조는 다른 곳에서 나와 씩 웃었습니다. 스쿠나는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고 고조는 이곳은 어떻게 보면 너와 나의 의식 상태로 구현된 이 공간이며 마치 꿈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기에 아무리 나를 베어 죽인다고 해도 내 의식이 멀쩡하면 다시 생성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에 우린 이곳에서 끊임없이 싸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벌써부터 급하게 이럴 필요 없다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스쿠나는 이렇게 해봤자 결국 먼 훗날에 어떤 욕심 많은 술사가 봉인을 해제할 거라며 그렇게 되면 결국 난 살아남고 이 녀석은 개죽음이 될 거라고 했는데 고조는 그때가 올지 안 올지 함께 느긋하게 기다리면 되겠다고 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자 스쿠나는 열이 받아 영역전개 복마오주자를 시연했고 고조 역시 영역전개 무량공초로 맞받아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